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2026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회색 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매하게 방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하나씩 법과 제도로 확정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이걸 10개의 이슈로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채널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 법인 투자 개방, 코인 국내 발행 허용, 국가 자산의 코인 포함,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까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투자자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2024년에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수준이었죠. 이제 그 다음 단계, 발행과 상장과 공시까지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이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사고를 막는 주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산업 자체를 어떻게 키우고 통제할지를 정하는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분수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먼저 10개의 이슈를 한눈에 펼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거래소 지분 제한, 법인 투자 허용, 은행의 코인 산업 진출, 금융회사의 코인 투자 허용, 국내 코인 발행 허용, 비트코인 현물 ETF, 과세와 국제 정보 교환, 그리고 토큰 증권 제도화까지입니다. 이 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ETF, 토큰 증권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깊게 다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특히 아직 안 다룬 새로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이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개인만 실명 계좌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은 사실상 막혀 있었죠. 그런데 이번 논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확대와 실명 계좌 발급이 핵심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국내 코인 시장은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돈으로만 돌아갔습니다. 법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미국 ETF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기관 자금이 국내 시장에도 처음으로 합법적인 통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한 번에 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정부 로드맵은 3단계로 짜여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이미 시행됐고 비영리법인과 거래소가 코인을 현금화하는 정도만 허용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진짜인데 상장회사와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3,50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목적의 매매 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권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코인원과 카카오뱅크, 9월 빗썸과 국민은행의 계약이 끝났는데 이 시점에 맞춰서 법인 고객과 개인 고객을 다른 은행이 맞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 법인까지 전면 허용되는 건 아직 중장기 과제입니다. 두 번째, 코인 국내 발행 허용입니다. 이게 정말 큰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한국에서는 ICO, 즉 국내에서 새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8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에서 국내 발행과 거래소 공개 허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금지가 풀리는 겁니다. 이게 시행되면 한국 스타트업이나 프로젝트가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최신 소식입니다. 이번 달 정부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중심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국가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자산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을 국가가 직접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첫걸음입니다. 다만 이게 의미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코인이 국가 재정 관점에서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법인 시장이 아직 정식으로 열리지도 않았는데 은행들이 벌써부터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은행은 두나무에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건 법인 시장이 열렸을 때 기업 고객과 거래소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바이낸스와 고팍스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고 NH농협은행도 다른 거래소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제도가 바뀔지 모르니 지금부터 거래소와 접점을 만들고 신뢰를 쌓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요. 제도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조항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담깁니다.
쉽게 말해서 해킹이나 전산 장애로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거래소의 잘못을 내가 입증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거래소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단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은 분리돼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도산절연 조항도 마련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판이 하나씩 더 생기는 겁니다. 이제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세금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시점부터 짚겠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은 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세율을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서 총 22%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이성진 차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인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세금 부과는 2027년부터지만 OECD가 주도하는 국제정보교환체계, 이른바 카프는 이미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국내 거래소는 해외 납세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한국 국세청은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거래소에서 한국 거주자가 거래한 내역을 자동으로 넘겨받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최근 나온 형평성 논란도 짚고 가겠습니다. 올해 국회 학술대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똑같이 연간 500만 원을 벌었을 때 주식 투자자는 세금이 없는데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55만 원을 내야 한다는 비교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주식 쪽은 세금이 없어진 반면 코인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1,000만 원을 벌면 약 165만 원, 3,000만 원을 벌면 약 60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한 해 손해를 보고 다음 해 이익이 나도 그 손실을 이월해서 상기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에서 실전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득가액입니다. 과세는 번 돈, 즉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만큼에 매겨집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코인을 들고 있던 분들은 정확히 얼마에 샀는지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2027년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세와 실제 산 가격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서도 밝히듯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투자자들이 유리한 취득가액을 확보하기 위한 매매 전략을 활발하게 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셔야 할 실전 포인트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ETF, 토큰 증권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오늘은 짧게 업데이트만 하겠습니다. 여전히 가장 뜨거운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 이른바 51% 룰입니다. 최근에도 이 문제로 2단계 입법 일정이 또 밀렸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도 여전히 업계와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 제도들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는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요?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금입니다. 지금부터 매매 기록을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보유한 코인은 취득 시점과 가격을 최대한 확보해두세요. 둘째, 해외 거래소를 쓰신다면 카프로 인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셋째, 법인 개방과 코인 발행 허용은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게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을 계속 지켜보세요. 넷째, 이 모든 제도가 결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문제에 발목 잡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뉴스를 계속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회색지대를 벗어나는 해입니다. 법인 투자 개방, 코인 발행 허용, 국가 자산 편입, 투자자 보호 강화,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온 세금까지 하나하나가 우리 계좌와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세금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방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나리오와 대응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계좌 무사하시길 바랍니다.